이 침팬지는 영역 다툼을 합니다. 영역 다툼. 아마 동물의 왕국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역 다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열 경쟁을 합니다. 서열 경쟁. 그러면서 침팬지들은 그룹을 지어서 영역 다툼을 하면서 다른 침팬지들을 공격을 하고요. 또 같은 그룹 안에서도 서열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영역 다툼과 서열 경쟁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생존 전략은 뭐예요? 이기적인 그 속성입니다. 이기적인 속성. 그런데 오늘날 인간을 보면 잘 보세요. 거의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세상의 시스템을 보면 영역 다툼과 서열 경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의 계급이라든가 혹은 사회의 뭐 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임원 하여튼 계급이 있고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서열이 있는 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죠. 요거는 내 집. 그리고 아파트를 한 평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하여튼 그 영역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바로 그것은 영역 다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서열 경쟁 속에서 또 시기심에서 혹은 어떤 그 보복심에서 또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다툼과 경쟁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툼과 경쟁이 결국은 세속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속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바로 동물적 속성이다 이런 얘기죠. 동물처럼 산다.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된 형상을 결국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을 무자비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영역 다툼과 서열 경쟁을 하는데 땅 한 평을 가지려고 목숨을 거는 이 가련한 인간의 모습은 뭐냐? 바로 동물적 속성이다 이런 얘기죠. 동물적 속성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죠. 생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선한 존재이고 순수한 자의식을 가지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존재이었는데 이기적인 자아가 유혹에 빠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자만을 부리면서 인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내려오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다툼과 경쟁 속에서 수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세속인데 이것은 다름이 아닌 동물적인 속성에서 오는 것이다. 타락한 부패한 부패성에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부패성에서 온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인간을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성선설. 인간은 착하다. 태어날 때 착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세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서 오염이 된다. 그렇게 공자는 생각을 했어요. 순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순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교육받고 저렇게 교육받으면서 나아진다. 수신을 통해서 좀 나아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루소 같은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루소 같은 사람은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사회 속에서 자꾸 안 맞는 걸 억지로 사회 속에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을 선하게 봤어요. 토마스 호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흡스. 토마스 사회계획서를 쓴 사람인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악하다 이런 얘기죠. 망망대해에서 배 위에 두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먹어치우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먹는 그런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호흡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철학자들이나 의견이 갈립니다. 원래 선했는데 악하게 되었고 혹은 원래 악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선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과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유전자 여러분 잘 아시죠? 유전자를 공부를 하니까 유전자들의 집합체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 진화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 기계, 인간이란 무엇이냐? 유전자 기계다 이런 얘기죠. 유전자 놀이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놀이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또 모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뽀뽀를 해주고 쓰다듬고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모성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성애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젖을 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이쪽에 나와 있는데 이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전자 보호 수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 모성애라는 아주 고상하고 멋진 생각이 최근의 진화생물학에 의해서 지금 모성애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그렇게 고상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개념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면의 인간의 그런 작용에는 다름이 아닌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다. 유전자 보존 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전자 보존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남성은 어떤 여성이 아름다우면 왜 아름다워 보이느냐? 아름다움은 그 건강의 상징이랍니다. 아이를 잘 낳고 유전자를 잘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유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맨스도 남녀 간의 사랑도 모자 간의 어떤 모성애도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유전자 기계, 이기적인 유전자의 뭐라 그럴까요? 이기적 유전자의 그런 유전자 보존 전략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유전자 기계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전자는 상당히 작은 겁니다. 작은 유전자가 인간의 전체를 나타낸다 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니냐 이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가 있으면 개체의 성질들이 있지만은 개체가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집단은 또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유전자의 행위 하나가 인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논리적인 비약이다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화생물학을 주장을 하면서 이기적 유전자 인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기적 속성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다투고 경쟁하고 세속 속에서 아프고 죄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인간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인간이란 무엇이냐? 요즘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침팬지는 돈이 없어요. 인간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뭐예요? 교환수단입니다. 교환수단. 그러니까 교환수단인데 이게 교환수단이 이제 이 기형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 사회는 다시 돈의 기능이 교환 시스템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돈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한 끊임없이 이것이 인간을 기만할 것이고 인간을 비인간하고 인간을 옥죄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서로 같이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결국은 다툼과 경쟁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인간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다. 마르크스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르크스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도둑이 들지 못하고 좀이 쓸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Das Kapital, 자본이 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요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이 하나님처럼 작용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한된 존재고 결국 그거를 쫓아가다 언젠가는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교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잠시 활용하고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돈을 사용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침팬지는 돈이 없으니까. 침팬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돈을 사용하고 인간만이 걱정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의식을 느끼고 자의식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죽은 이후를 생각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애써 혹은 부인한다기보다는 어떻든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영역, 눈앞에 있는 서열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